네, 지난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법률 조항이 헌법의 위헌이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주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유사한 단어들이 있던데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황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부터 다시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얘기 들으셨죠? 예. 그 지난주에 제가 군 가산점을 헌법 불합치를 하는 게 더 옳았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럼 단순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요. 예.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단순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표가 나오는군요. 예. 그 헌법 불합치나 위헌이나 모두 그 법률 규정이 효력이 다 무효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예. 그 선고한 다음부터 그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헌을 하게 되면 아예 이제 그 법률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 규제 상태가 없어지고요. 예. 헌법 불합치를 하게 되면 그 법률이 개정이 됐었을 때 다시 소급해서 선고 날짜부터 소급해서 다시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만일에 개정이 안 되면 예. 안 된 상태가 기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국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되면 단순 위헌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이 되는 예. 거죠. 그 사실은 국회에서 빨리 해소를 해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 불합치는 평등권이 문제가 됐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이 위헌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위헌성 있는 법률이라도 있는 것이 좀 낫다라고 했었을 때 헌법 불합치를 하면서 또 예외적으로 제가 원칙이라고 썼는데 밑에 헌법재판소가 적용해라 개정될 때까지 이런 주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를 내고 그 밑에 부가 의견을 붙여서 개정법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적용해야 되겠다 이것은 라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한을 정합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말도 없이 헌법 불합치를 하면 예. 그 다음에 개정된 법률이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저는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다. 예. 위헌으로 판결 났잖아요. 예. 그런데 판결은 어제 났는데 예. 오늘 내가 배우자의 일주일 전 간통을 알게 되었다. 형사법 문제는 소급을 합니다. 형법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쫓아가봤자 예. 위헌으로 판결이 어제 불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 사건도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판결은 바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그 좀 말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이 판사가 뭔가 지금 법률을 오해한 거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선고유예하고 예. 집행유예 이런 용어가 좀 낯설어서 예. 선고유예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었을 때 좀 봐줘야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선고유예를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한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겠다는 이유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죠.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장발장 사례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예. 집행유예하고 차이점은요.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생각 쉽게 말하면 전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집행만 안 할 뿐이지 유죄 판결을 받은 선고를 받은 사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도 네, 유죄는 인정이 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게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 만일에 일정 기간 안에 무슨 유사범죄가 또 발생하거나 하면 가중처벌이 되겠죠. 원래 선고했던 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 예.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희연 지금 조희연의 경우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법조문 한번 띄워올려 주시죠. 예. 법조문 한번 사실관계가 어떻게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전직 기자 출신인 트위터 하시는 분이 그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트위터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받고 그 조희연 측에서 1차로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 날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 나가서 그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영주권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승덕 후보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저 500만 원 이상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같은 법 264조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가 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그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500만 원의 벌금형을 했고요. 예.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배심원이죠. 예. 7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결을 하고 그중에 6명은 500만 원 견해를 제시하고 딱 한 분만 300만 원의 견해를 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500만 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500만 원 벌금으로 1심에 선고를 했는데 2심으로 가서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사실 발표를 했는데 예. 첫 번째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두 번째 라디오에 나가서 한 것만 유죄라고 해서 예.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것을 선고유예 판결을 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50만 원을 판결을 하면 예, 100만 원 이상은 공직 박탈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박탈 안 하죠? 그게 선고유예 판결의 특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선고유예가 되려면 예. 적어도 저 법의 취지로 보면 250만 원 정도는 선고유예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 90만 원 정도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니까 선고유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 법이 명시하기를 200만 원, 저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인데 그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죄질에 있는 거를 선고유예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 주필님이 정확한 리갈 마인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전에 사법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던 판결들이 98만 원 판결, 99만 원 판결 이걸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의 취지를 아까 제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를 주목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판사는 장량 감경이라 그래서 예.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500만 원을 반으로 잘라도 250만 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자들은 허위 공표는 절대로 100만 원 이하로 선고를 못하게 만들었다는데 이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판결했던 판사는 250만 원이라는 숫자는 500만 원에서 장량 감경을 한 거고요. 그렇죠. 장량 감경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선고유예를 한 거군요. 아까 초 모두에 제가 장발장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선고유예 판결 기준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계속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이전에 98만 원, 99만 원 벌금형이 나오면서도 선고유예를 때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선고유예는 선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판결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쁘게 비판을 하자면 봐주기로 작정을 했다고 비판을 해도 뭐 아니 과언이 그러니까 아니지. 판결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판사가 이거는 500만 원짜리인데 네. 250만 원으로 장량 감경을 해놓고 자기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자기 판결을 자기 판결에서 자기의 판단을 지 판결로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이 판사가 내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 판결문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어떤 허위 사실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아 이거는 지금 자막이 공표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분명히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는데
무죄라고 지금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이제 이 법리를 가지고 원용을 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 제3자에 의해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되어 그러한 의혹이 존재한다라는 이 세 문장을 시청자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장이 과연 허위의 사실 공표라는 어떤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조희연 판결에서 판사님은 첫 번째 문장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까세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그 발표했을 때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한 이 말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그런 의혹을 제보를 받고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각종 후보자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처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처럼 얘기를 했다면 법리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가 그 트위터가 전직 KBS, 죄송합니다. 전직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고승덕 측에서 특별하게 반대 증명을 하지 않았고 또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무죄 논거를 그렇게 쓰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만약 그런 식으로 지금 무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주필님 그럼 나훈아 씨 사건 혹시 아십니까? 나훈아 씨가 어떤 그 의혹을 받으니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바지를 벗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쨌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연관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좀 외람되지만 한번 주필님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본표를 하면요.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요. 이 판사님 논리대로 하면요. 남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혹은 어떤 누가 그러는데 남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의혹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한번 사회적 맥락에서 과연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 안 되냐를 따져보자고 하면서 그 논거로서 정규재 주필이 남자라는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사실이 법리적으로 봐줄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나훈아 사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정규재 주필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참 제가 지금 증명을 해볼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의혹 제기의 면죄부로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 판결의 논리대로 간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단정적인 표현만 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런 레토릭을 가지고 지금 이건 마치 로스쿨 입학 시험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토릭을 가지고 그런 레토릭을 방패막이로 해서 사실은 내용상 충분히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그 하루 사이에 두 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의혹을 제기할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희연 후보는 거의 뭐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물론 다른 뭐 판결문에서 나옵니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으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고 저도 뭐 그거를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그것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면 유권자는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 이 판결문을 그 언론 기사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유권자들은 조건반사적으로 제 워딩이긴 한데 유권자들은 50대 50으로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딱 명확한 기준을 잡고 대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혹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제3자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거하고 말하자면
직접적인 반사 이익을 보는 그 경쟁자들끼리 의혹을 제기하는 거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제3자가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것처럼 판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보는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판결이죠. 저는 뭐 저렇게 굳이 세분해서 나눌 거라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주권 관련해서 저는 또 저렇게 되어 예. 있군요. 지금 예, 판결 예. 내용이라는 그럼 게. 제가 나가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내일부터 안 하겠다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아까 예에서 그 정규재 주필님이 남자라고 하는 말을 내일부터 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그런 의혹을 오늘부터 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하면 그래서 이 판사는 꽤 알려진 사람이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세간에는 경향성이 좀 보이는 그런 판결을 좀 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낙검수라고 알려진 예. 그 주진우 씨 예.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신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뭐 민천악령 사건, 국보법 위반 사건 이런 경우에서도 뭐 무죄 판결을 내리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 노래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했는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간에서는 어쨌든 좀 경향성이 보이는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번 조희연 그 교육감 판결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은 도덕으로 살고 보통 사람은 상식으로 살고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법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저는 그 말은 좀 맞는데.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법은 그래서 상식에 기반을 둬야 되고요. 그렇지. 상식은 그래서 도덕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이 말이 있는데 이 판결이 과연 우리 국민의 도덕은 고사하고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판결 나는 날, 사실은 그 정도 판결이 나면 교육감으로서는 그만둬야 돼요. 그 그렇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거거든요. 예. 그 선고를 했다고 판사는 설사 그 판사 문제는 따로 있는 거고 정작 본인은 유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고유도 유죄 판결입니다. 예,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걸 그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양심이 없다 저 사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법의 영역으로부터. 그런데 저렇게 내가 선고유예가 되었으니 계속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 그 점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정말 뭐 좌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지금 주필님 말씀이 예. 지금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예, 교육감님께서는 법에 따라 지금 생활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은 처벌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참 이 조교육감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이번에 이런 거 쭉 정리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판결 가지고 분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